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7월 저평가 이 기업들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내용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중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어떤 기업들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좀 유튜브가 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내용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많은 응원과 다양한 얘기들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죠.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주들 저희가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AI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서 목표물로 삼은 시설들이 기념비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물로 삼은 게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죠. 핵을 만드는, 핵이 있진 않는데 핵을 만들려고 하는 시설들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라는 게 말 그대로 저 지하 깊이 있는 핵시설을 부시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폭탄이 아시겠지만 이 B2 스텔스에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몇 개를 떨궜냐 물어보니까 한 14개 정도를 떨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토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과는 달리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벙커버스터가 투하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파한에는 우라늄 60%가 저장돼 있는데 이 터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이 실수해서 이스파한을 안 터뜨렸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제 생각에는 한번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터뜨리고 야 너네 진짜 나 터뜨릴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너네 진짜 조심해라 라는 경고성으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결국에는 이 고양이를 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끝까지 몰아버리면 사실 이란이 정말 이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죠. 이미 이란에 있는 화폐 가치는 박살이 났죠. 실업률 최고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서 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한번 지금 기회를 좀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 이 주변에 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들이 살짝 떨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그중 하나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이 북한도 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이란도 때린 거 보니까 최근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좀 옆에서 좀 시비 거는 거 같은데 이거 때릴 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의 영변과 광선 등 핵시설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때릴 수 있을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영변은 북한 핵 능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이 원자로를 비롯해 다양한 핵 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 드러난 평양 인근의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지만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도 때릴까라는 고민에서는 아마 북한은 쉽게 안 때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때린다 안 때린다가 아니라 이란으로 경고를 한번 준 거라 생각해요. 야,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봤지?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착하게 지내자, 이런 경고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영감에서 북한이 50개 핵탄두를 지닌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없지만 북한은 5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뭐 가서 확인한 사람은 없겠지만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해 체결한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 관계 조약을 근거로 하자면 북한으로부터 세 차례 병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할 때 북한이 개입을 했죠. 그럼 반대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 미군의 폭격을 받았다. 그러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일이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북한을 때리지는 않을 것 같다. 가가지고 때리거나 위협을 주거나 그러지는 당장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야 너네도 충분히 우리가 이란 때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 열려 있으니까 야 너네도 분명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아마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때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망이죠. 이란 핵시설 공격은 북한 김정은한테 날리는 경고성도 있다고 생각하며, 근데 이 경고성이 먹힐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란 때렸다고 북한이 저기 핵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뭐 떨 게 있나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요 정도 있으면은 그냥 뭐 미국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란처럼 때리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폭격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때리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1994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F-117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야 저거 터트려버려 그냥, 야 저거 쏴가지고 그냥 야 없애버릴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남북에 대한 평화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엎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거 전면전 아니냐, 이거 러시아 중국이랑 다시 한번 싸우자는 소리고, 그래서 막대한 인명피해 등을 우려해서 포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포기한 게 아니라 한번 봐준 거죠. 그 정도의 명분과 그 정도의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야 일단 넘어가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블러디 노즈 스트라이크, 코피 공격이라고 하나요? 코피 타격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그 일기입니다. 그 당시 2017년에서 18년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하기 이전이죠. 이제 막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 사이가 좀 좋아질까 말까 하는 그 이전에 사실 거의 극을 달렸어요, 관계가. 2017년에서 18년에 북한에 대해 실제로 검토했던 제한적 선제 타격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로 트럼프가 때리려고 했어요. 누구를? 북한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도 ICBM 쏘고 이러니까 ICBM 발사전 준비 중인 현장이나 핵실험장 레이더나 대공만 통신 체계를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그 당시에 실제로 짰었습니다. 야 쏴버려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결과를 얘기하자면 괌에서 B-1B가 무장 탑재 실전 훈련을 진행했고요. 해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의 토마호크 발사 준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쏘진 않았지만 그때 쏠까 말까 고민을 실제로 했었고, 그걸 북한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맞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직접 타격 방식의 이란 모델이 아니라, 왜냐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쏠까 말까 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란 맞은 거 보고 살짝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북한한테는 뭐 이란처럼 핵시설 박살내고 이런 이 방식이 아니라, 이란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리비아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말이 통하면 가는 거고, 말이 안 통하면 뭐 플랜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리비아 모델이 뭐냐?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뭐 이 당시 이라크에 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이건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건 미국한테 위기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침공을 했고요. 실제로 CIA나 영국의 MI6는 리비아의 WMD 시설 정찰 감시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리비아한테 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라크를 때리면서 야 너네 이래도 너네도 지금 맞을 수 있고 너네도 지금 우리한테 당할 수 있는 상태야 라는 경고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리비아랑 뒤에서 몰래 협상을 했어요. 야 너네 이래도 계속 핵 만들고 싸울래? 이래도 우리한테 계속 깝칠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2003년 12월 19일 리비아가 자발적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라크를 때리고 리비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란을 때리고 또 북한도 때린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핵의 위기가 되거나 이스라엘을 지금 욕했거나 이랬다면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근데 북한도 이스라엘 욕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과거에 공격하려고 했다 또는 침공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한과 미국 관계가 오히려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과거의 사례로 들어봤을 때는 타격이나 공격보다는 오히려 이란이라는 이 폭격을 반면교사 삼아서 북한은 조금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이 협력이라든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살짝 정신없지만 분명히 조만간 평화 분위기나 평화 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 보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도 똑같으니까요. 이전 정권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 정책을 총괄한 컨트롤 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합니다. 국장급이면은 우리가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이 부서들의 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급이라 그러면은 보통 공무원 1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급이면은 사실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이 차관 아래니까. 그래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 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겁니다.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기 있다가 너가 대장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 전략, 대책 수립, 군사 분야 신뢰 회복 업무 총괄을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뭔 소리예요? 할 거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할 거니까 야 이거 준비할 사람 줄 서라.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의지죠. 2004년 통일부 장관 임명에 이어 20년이 지나 이번에 2025년에 다시 한 번 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임명했던 사람을 이번에 또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2004년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북정상회담을 그 당시에 진행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분위기나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얘기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나 아니 내년 초 이전에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평화 무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남북 경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북한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고 생각해요. 야 대화하자, 대화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비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을 때리고 북한이랑은 대화로 협상하는 거죠. 북한은 전략적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동맹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북한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북한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친구가 되는 게 낫죠.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만남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과거 공격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북한도.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대단히 티를 내지 않지만 분명히 이거 대화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도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기업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하는 팀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죠. 통상 6개월 이내 진행이 됐더라. 올해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남북 모두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에 왜 북미라 하냐, 뭐 미국,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순서에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냥 이게 부르기 쉬워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크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셔라. 저희 지금 주식 보려고 하는 거고 경제 상황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가 지금 찔려서 한 얘기입니다. 정말 큰 의미 없는데 가끔 이제 좀 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은 지금처럼 오히려 재미없고 지지부진하고 지루할 때 봐야 돼요. 지금 막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쉬고 있고 조용한 애들 위주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지금 100%가 120% 갈까라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게 지금부터 30%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할 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북기업 관련 기업인데 제가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한 게 모나용평인데 최근에 교환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 교환사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식 관련된 자기 주식이랑 바꾸는 이 아시겠지만 사채거든요. 근데 사채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면 조금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더라 얘기하고요. 다음에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이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이고 이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개성공단, 대아티아이, 철도 해가지고 최근에 좀 연관돼 있는 기업들 관심 두시는데 전 좀 모나용평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이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올라갔다가 눌리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저는 관심을 좀 둘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안 올라갈 때 눌리고 있거나 좀 조용한 기업들, 근데 결국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같이 우리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미국의 태도, 한국의 태도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고 제가 하나하나 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관심 갖는 걸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 산업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쓸 데도 없어요. 근데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아니 들어가면 이메일 입력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메일은 개인 식별용입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식별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좀 민감해서 의미가 없다. 저희는 이거 쓸 데도 없고 이걸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미국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입니다. 제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전부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4일, 23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